피고인 이재명 간접 재판은 계속된다. 간접 재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이 재판이 일단 그 5개 중에서 3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5개 중에서 3개의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재판을 중지시켰죠. 서울고법 그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하는 거기가 제일 먼저 했고, 대선 전에 이미 그 위정교사 고법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정교사 선거법 그다음에 대장동 1심에서 또 같은 결정을 내렸죠. 자, 그래서 사법부가 먼저 무릎을 꿇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상태죠.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이 지금 형사소송법에 이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그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안을 초기에 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재명이 지시를 했다고 지금 전했습니다. 그거 잠깐 보류해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된다.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법원이고 법률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재명을 위한, 한 사람을 위한 위인설법, 이게 상당한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만들면은 당장 이제 헌법소원이 들어가죠. 헌법소원이 들어가고 법원에서도 양심 있는 법원이라면은 이 재판부에서 위헌 법률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헌재로 가게 되죠. 헌재로 가면은 이게 큰 쟁점이 되어버립니다. 이 형사소송법,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은 재판을 중단하는 이게 하나의 큰 이슈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재명은 그 이슈가 되는 것 자체로 낭패감에 빠집니다. 본인은 지금 이것저것 막 그 해야 되는데, 그 초기에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해야 되는데 이 이슈가 막 커져 버립니다. 헌재도 또 자기가 다 완성도 못 해놨죠. 좌파를 장악하는 쪽으로 다 완성도 못 했죠. 그 상황에서 이게 큰 이슈가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재판부에서 해당 재판부에서 헌법 84조를 명분으로 삼아서 무릎을 다 꿇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그러면은 형사소송법, 재판중단법이죠. 그것은 잠깐 보류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쟁점으로 부각되는 게 너무 부담되니까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각 재판부별로 이제 판단을 하겠죠. 당분간 나중에 또 자기가 코너에 몰리면은 이 그런 역풍을 무릅쓰고서라도 법을 통과시키겠지만 그때는 아마 힘이 또 떨어져 있어서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 재판부가 바뀌면은 이게 다시 재판이 속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재판부가 추후 지정 이렇게 해서 다음에 지정을 하겠다는 것이지, 이재명 임기 끝나고 5년 후에 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럼 재판부가 다시 바뀔 수도 있고, 특히 이재명의 인기가 힘이 지지율이 확 떨어져 있는 상황 같으면은 재판부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추후 지정이라고 했으니까는 다시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파기환송심 같은 거,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담당 재판장이 아마 그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인사가 있으면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2000 그러니까 들어온 지 한 4년 정도 됐으니까 서울고법에. 그러면 재판부가 바뀌고 그 시점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확 떨어져 있고 그러면 속개가 될 수도 있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분명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그 정찰 토픽이 지금 5번째인데 아직 그 바뀌지가 않았네요. 정찰 토픽 그 주제를 바꿔주시죠. 피고인 이재명 간접 재판은 계속된다. 그래서 왜 제가 간접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바로 공동 피고인, 공범들의 재판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공범을 재판을 하면은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대장동은 정진상 피고인 정진상에 대해서는 그 7월 15일
그 날짜를 잡았죠. 정진상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대장동 이재명과 공범인 정진상은 계속 재판이 진행이 되고 또 김진성 씨도 있죠. 유정교사 김진성 씨도 이 재판이 일단은 중단됐는데 재판부가 그 김진성 씨만 유정교사 김진성 씨만 재판을 해서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심이고 아주 간략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만간 김진성 씨가 별도로 혼자서 그 최종 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고문에 이재명의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공범 이재명. 왜?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은 재판은 안 하지만은 공범 재판에서 이재명 이름은 계속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선고가 내려지면은 그 선고문에도 이재명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 자체가 또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슈가 되겠죠. 이 선고문, 판결문을 보면은 이재명도 유죄네, 사실상 유죄네. 그런 내용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하는 중에서, 또 정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라도 이재명의 이 공범이니까 지금 재판은 안 받지만은 공범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그 진실이 또 새로운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일종의 간접 재판은 이재명이 계속 받게 된다는 겁니다. 본인 재판이 계속 그 연결을 그 미뤄놓은 그 상태에서도 일종의 간접 재판이 그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피고인 이재명 간접 재판은 계속된다. 그리고 또 특히 공범 중에서 가장 먼저 선고를 받을 사람이 김진성 씨인데 유정교사. 그러면 김진성 씨 판결문에 보면은 그때 저희 그 전 국민이 그때 녹음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이 김진성 씨에게 부탁을 하는 거.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주면 되지 하고 강요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변론문을 보내줄 테니까 일종의 그거 그대로 읽으라는 이야기죠. 그런 식의 그 내용들이 판결문에 또 나오면은 그때는 이재명도 사실상 이것도 유죄네. 그런데 지금 현직 뭐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 재판을 그 추후 지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장 재판이 열리지는 않지만은 잠재적 리스크가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재명의 힘이 떨어진 이재명 정권의 힘이 떨어지고 지지율이 확 떨어졌을 때 그때는 재판부가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서 다시 재판을 재개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지금 검찰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까지 막 내놓은 상황에서 법원에 대해서도 길들이기를 계속하고 있죠. 뭐 대법관 정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탄핵을 넘어서 이 공수처 고발하고 뭐 특검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사법부는 숨을 죽이고 있다. 일단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숨을 죽이고 있지만 이재명의 힘이 떨어졌을 때는 충분히 다시 고개를 들고 본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재판을 속개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변적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그제 말씀드렸나요?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뭐 털어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자면 털어낸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한폭탄 를 오히려 하나씩 다 달고 간다는 표현이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털어냈으면은 아예 그냥 재판이 없어져야죠. 아니면 5년 동안이라도 완전히 없어져야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추후 지정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재판 리스크가 털어진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 제가 준비한 것은 한 두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정청래 그 말씀만은 정청래 법을 모르면서 법사위원장직에 앉아서 뭐 제복입은 장군들에게 앉아라 일어서라 퇴장하라 막 하면서 이 어떤 일종의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원래 2년 하는 건데 1년만 하고 사퇴했습니다. 왜? 이재명에 이어서 당대표 경선에 나가겠다고 사퇴를 했습니다. 당대표 되겠다고. 그리고 당대표 그 상대는 누구냐? 박찬대. 이 지금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 대행인데 이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서 이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 자, 그래서
그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든 정청래와 이재명의 이 신복 박찬대가 당 대표를 놓고 대결을 벌인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손들어주는 쪽이 되겠죠. 과연 누구를 들어줄까요? 본인의 신복 코털로 불렸던 코털이라는 것은 그때 어디 그 장외에서 뭐 이재명의 얘기에 뭐가 묻어져 있으니까 그건 이제 떼주는 그런 모습 때문에 코털이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맹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박찬대를 밀어줄 것이냐 아니면은 법사위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인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자기를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만들어 주는데 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정청래를 밀어줄 것이냐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앙일보는 이런 기사를 하나 쓰었습니다. 호텔 경제학 난타하던 이준석 대선 뒤에 이재명 대통령 비판 제로. 왜? 그렇게 대선 때 뭐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하지만은 젓가락 이야기까지 하면서 하더니 갑자기 대선 끝나고 나서 말 한마디도 안 한다 이재명에 대해서. 뭐 중앙일보는 다른 식으로 또 일부 해석을 해놨지만 제가 볼 때는 괜히 이준석이 이재명에게 대들었다가 지금 본인 징계 제명한다고 청원이 50만 명이 넘게 왔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진짜 제명을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국회의원직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에 대한 비판은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